안녕하세요 여러분. 와인 1타 강사 와인영의 강좌 2편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와인을 맛있게 마시기 위한 3가지 필요 조건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충분 조건 4가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와인형이고요. 오늘도 오진경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진경입니다. 와인을 맛있게 마시는 충분 조건, 듣기만 해도 기대되는데요. 지난 시간 복습부터 잠깐 해볼까요? 필요 조건 3가지가 뭐였죠? 네, 복습하면 첫째 와인, 둘째 와인잔, 셋째 적정 음용 온도였죠. 특히 와인의 온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스파클링 와인,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등 각각의 와인은 최적의 음용 온도가 있으니 이를 맞춰 마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온도에 따라 와인의 맛이 크게 달라지니 잊지 말아야겠죠? 그럼 오늘 배울 충분 조건은 뭘까요? 4가지라고 하셨는데요. 좋아요. 오늘의 첫 번째 충분 조건, 바로 누구와 마실 것인가입니다. 와인은 혼자 마시기보다는 서너 명이서 함께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와인 한 병이 최소 5-8잔 정도 나오니까 함께 마시는 게 더 즐겁고 적당한 음주량을 지킬 수 있습니다. 통상 와인을 적게는 100ml에서 많게는 150ml 정도 따른다고 보면 750ml 스탠다드 와인 한 병으로 5잔에서 8잔 정도가 나옵니다. 와인잔의 볼이 가장 넓어지는 지점까지 와인을 따르면 120ml에서 150ml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숙련된 소믈리에라면 4명이 왔을 때 와인을 8잔 정도가 되게끔 처음에는 100ml에 조금 못 미치거나 100ml 정도 따릅니다. 그래놓고 4명 중에 와인을 잘 마시는 사람과 못 마시는 사람을 구분하여 잘 마시는 사람에게 좀 더 몫이 돌아가게 하는 식으로 고객을 만족시켜주지요. 혼술을 즐기는 분들도 있지만 와인은 대화를 나누며 함께 마시면 훨씬 더 맛있겠네요. 그리고 각자 한 병씩 가져오면 다양한 와인을 맛볼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와인이라는 공통 주제가 있으면 대화가 끊기지 않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더 다양한 시각으로 와인을 즐길 수가 있죠. 서로가 와인에 대해 느낀 점을 이야기하면서 마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각과 감성도 함께 발전하는 거예요. 역시 사람들과 함께 마셔야 와인이 더 풍부하게 느껴질 수 있네요. 그럼 2번째 충분 조건은 뭘까요? 두 번째는 어디서 마실 것인가입니다. 와인을 어디에서 마시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죠. 집, 캠핑장, 해변, 산꼭대기, 레스토랑 등 장소에 맞는 와인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캠핑장에서는 바비큐와 어울리는 레드 와인, 해변에서는 해산물과 잘 어울리는 화이트 와인을 준비하는 게 좋겠죠. 맞아요. 와인을 마시는 장소도 와인 선택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캠핑장이나 해변에서는 좀 더 가벼운 와인, 아니면 특별한 분위기를 즐기고 싶다면 스파클링 와인을 가져가는 것도 좋겠죠? 정답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와이너리에서 직접 와인을 마시는 거죠. 그 와인이 생산된 포도원의 자연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토착 음식과 함께 와인을 즐기면 그 맛이 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야말로 신토부리 와인 경험이랄까요? 관광 미식 문화 체험이 되는 것이지요. 와이너리 투어도 좋겠네요. 그럼 3번째 충분 조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무엇과 함께 마실 것인가입니다. 음식과 와인의 궁합, 즉 마리아주라고 하죠. 와인과 음식을 어떻게 매칭하냐에 따라 와인의 맛이 더욱 살아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름진 고기 요리엔 풀바디, 레드 와인이 어울리고 가벼운 샐러드나 해산물 요리엔 화이트 와인이 제격이죠. 와인과 음식의 궁합이 정말 중요하군요. 그러면 이 궁합과 관련하여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나요? 네, 간단하게 보면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신토부리 원칙. 해당 지역의 음식과 그 지역에서 나는 와인을 함께 먹는 게 좋다는 거죠. 둘째는 강강약약. 강한 향과 맛과 음식엔 강한 와인,
가벼운 음식엔 가벼운 와인이 잘 어울립니다. 셋째는 시너지 효과. 와인과 음식이 서로를 압도하지 않고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해요. 아하, 음식과 와인이 서로 돋아주는 역할을 해야겠군요. 그럼 네 번째 마지막 충분 조건은 무엇인가요? 네 번째는 언제 와인을 오픈할 것인가입니다. 와인마다 적절 음용 시기가 있거든요. 와인의 맛과 향,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해 언제 마실지 정해야 하죠.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와인을 병채에 얼마나 오래 보관했다가 오픈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마시기 전 몇 분 혹은 몇 시간 전에 오픈해 놓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고급 와인일수록 생산 연도, 즉 빈티지로부터 3년에서 7년 후부터 마셔야 제맛을 느낄 수 있는 와인이 있고, 오히려 생산한 그 다음 연도부터 일정 기간 내에 마셔야만 하는 와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데일리 와인은 화이트는 3년에서 4년, 레드는 5년에서 6년 이내가 최적의 음용 시기예요. 반면 명품 와인들, 보르도나 부르고뉴 그랑크리 와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년에서 5년 혹은 5년에서 7년 후부터 마셔야 제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소 10년 이후에 오픈해야 하는 와인도 있지요. 데일리 와인의 경우에는 잘 보관하면 명품 와인처럼 오히려 5, 6년을 묵혀두었다가 마시면 더 맛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그걸 신봤다! 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와인의 최적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군요. 그리고 디켄팅이나 브리딩 같은 과정도 있잖아요. 이건 언제 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Decanting은 와인에 있는 침전물을 걸러내는 과정이고, Breeding 혹은 Aeration은 와인을 공기와 접촉시켜서 맛과 향을 깨우는 작업이죠. 특히 Breeding은 와인을 여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공기와의 접촉이 와인의 풍미를 최대치로 끌어올립니다. 와인잔을 천천히 돌려서 swirling을 하거나 병을 열어두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마시기 일정 시간 전에 와인병을 열어두는 것을 병 브리딩이라고도 하지요. 그렇군요. 와인은 급하게 마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즐겨야겠네요. 천천히 공기와 접촉시키면서 오감으로 즐기는 거죠? 정확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서 와인도 빨리 마시는 경향이 있지만, 와인은 최대한 천천히 즐기는 것이 맛있게 마시는 비결이에요. 갓 오픈했을 때, 그리고 10분, 20분, 30분이 지나면서 맛과 향의 변화를 보는 재미가 쏠쏠하지요. 그럼 복습 들어가 볼까요? 오늘 배운 와인을 맛있게 마시는 충분 조건 4가지. 첫째, 누구와 함께 마실 것인가? 좋은 와인일수록 함께 나누는 게 좋습니다. 둘째, 어디서 마실 것인가? 장소에 어울리는 와인을 선택하세요. 셋째, 무엇과 함께 마실 것인가? 음식과 와인의 궁합을 잘 맞춰보세요. 마지막으로 넷째, 언제 와인을 오픈할 것인가? 와인의 최적 음용 시기와 브리딩을 고려하세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팁. 샴페인이나 스파클링 와인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과도 잘 어울리니까 고민될 땐 이것만큼 좋은 선택이 없겠네요. 그렇죠. 고민될 때는 그냥 샴페인이나 스파클링 와인으로.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와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인형이었고요. 저는 오진경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